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 아마존 홀세일 방식에 그때는 좀 미리 고려해야 될 사항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약간 정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과정을, 다시 말해서 그 아마존 홀세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세일즈 방식, 그 소싱 방식의 뭐 장점은 또 뭔지, 어떤 좋은 기능이 있어서 그걸 많은 셀러들이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홀세일을 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일단 그 홀세일 방식으로 저도 물건을 대량, 그러니까 MOQ가 어느 정도 있어서 물건을 대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핸들링이 좀 쉽죠. 그 제품 예를 들어서 FBA로 보낼 때 레이블 방식이나 아니면 리패킹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리패킹을 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기존에 그 앞에 설명드린 OA나 RA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는 엄청 많고,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리테일 샵에서 크로징 하거나 아주 핫딜 같은 거 제품을 이제 구입하다 보면 그렇게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제품을 컨트롤 하는 게,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려워서, 저는 샘플 판매할 때, PL 하기 전에 샘플 판매할 때 정도만 하지, 메인을 그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겁니다. 개인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마존 홀세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수량을 베이스로 하고 핸들링을 하니까, 인벤처리 컨트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제품 리패킹도 그렇고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아마존 홀세일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하다 보면 장점이, 제품 가격이 일단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OA나 RA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똑같은 제품, 제가 지난번에 앞절에 샀을 때 제품 가격과 뒤에 다시 그거 이제 없어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스탁이 나와서 또 구매했을 때 그 가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매번 수익 계산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익 편차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홀세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단 물론 매년 몇 프로씩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미리 통보를 받고 금액 변동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가가 어느 정도 일정하면 그 관련된 비용, 그리고 판매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비즈니스를 좀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테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때부터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품에 대한 인증받기가 상당히 좀 수월하죠. 그 OA, RA는 일반 리테일 샵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요즘은 트렌드가 월마트나 이런 타겟 이런 데서 사온 그런 영수증은 인보이스로 안 쳐주거든요. 아마존에서. 이 제품이 정품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홀세일러나 제조사에서 구입한 인보이스를 제출하기를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팔고 있는 제품, 그러니까 리스팅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잘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만 리스팅이 딱 묶여 있어서 확인해 보면 가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입 증명해라. 이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저는 일단 정품을 제조사에서 받았으면 한 번에 그냥 제조사 인보이스 보내주면 되고, 만약에 디스트리뷰터나 어떤 홀세일러, 지정된 홀세일러한테 받았다면 그쪽에다가 사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인보이스하고 그 업체와 디스트리뷰터나 혹은 그 홀세일러가 제조사하고 어떤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네 내부 계약서 표면이 됐던 그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함께 첨부해서 보내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공급처하고 그런 협조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거기서 또 구매를 했고, 또 처음에 거기랑 계약을 맺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라인상으로만, 특히 아마존이나 이베이 이런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판다라는 거 미리 다 저는 100% 오픈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협조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품 자체에 대한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OARA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OARA는 이제 정품은 정품이지만 어쨌든 그 내가 구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됐든 리테일 샵이 됐든 팔다가 남은 재고를 파는 경우가 많고, 어떤 데는 이제 리턴됐지만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뭐 클리어런스로 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그렇다 보면 물론 이제 제가 받고 1차로 검수를 해서 너무 심한 거는 걸러내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제 기준으로 이 정도면 뭐 되겠다 싶어서 보내는 건데, 가끔 이제 까탈스러운 손님들 만나면 여지없이 뭐 이 제품 뭐 유스트다, 뭐 중고다, 뭐 이래가면서 또 시비 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리턴되고 그러면 그 리턴 레이트이 올라가고 뭐 기타 등등, 거기다 그냥 또 가품까지 신고해버리면, 가품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그거 증명 또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리스팅 닫히고, 이런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겠지만, 저는 뭐 메인으로 OAR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가끔 그 테스트 셀링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손해보고 말고 뭐 그렇게 저는 처리하는데, OAR의 비중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시고 힘들어요. 근데 아마존 홀세일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어쨌든 제조사나 디스트리뷰를 받은 정품이고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브랜드가 알려진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제가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가 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마케팅이나 홍보, 뭐 광고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미 브랜드화에 되어 있는 제품들, 그것이 뭐 인지도가 높다, 낮다, 뭐 이런 건 차후 논의할 얘기지만, 이미 셀러들이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소싱을 찾은 거고, 제품 이렇게 찾아보고, 구매처 찾아보고, 저도 모노버 셀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품을 여러 명에서 어차피 팔고 있어서, 특별히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그 PL처럼, 내가 브랜딩한 어떤 제품처럼, 많은 광고비나 그런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량만 잘 떨어지지 않게, 인벤토리 컨트롤만 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그 나가는 물량, 저번에 말씀드린 그 999 그 방식으로 다른 벤더들, 스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지 대충 계산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물량으로 항상 확보를 해서 FBA로 보낼 때도 그렇게 한꺼번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죠. 보낼 때 한꺼번에 작업하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보내놓고 인벤토리만 계속 확인하고 다음 오다 언제쯤 해야 되는지 스케줄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임 컨트롤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PL하고 구별되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PL 부분은 또 나중에 당연히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홀세일을 하게 되면 어떤 편익,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그냥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홀세일 과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앞에 비디오에서도 영상에서도 제가 녹음을 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중간에 자꾸 블럭되거나 리스트롤 되거나 막 이런 부분들,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셀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모색하는 게 이제 PL이죠. 프라이빗 레이블로 해서 나의 제품.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뭐 내가 다 제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프라이빗 레이블로,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기존 제품에 나만의 브랜드 네임을 거기다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프라이빗 레이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또 PL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저처럼 유료가 됐든 아니면 주위의 도움을 받든 해서 또 관련된 공부도 또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간략하게 제가 주관적인 어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PL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조금씩 우리 발전해 나가도록 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이.